지역에서도 기업체나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의 재취업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은퇴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후발 은퇴자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7년을 끌어온 순천문화재단이 최근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단 이사진 선정을 놓고 측근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남 서부권의 조선업계가 오랜 불황을 딛고 다시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일손 부족으로 인력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광양시가 광양업권에 추진하고 있는 목성지구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조만간 사업에 들어갑니다. 목성지구에는 임대와 분양 등 모두 8개 단지 6,40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 해 광양 지역에서만 2,800명 이상의 은퇴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청년 취업 못지않게 은퇴자들의 재취업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강 제품을 만드는 광양 초남 산단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올해 55살의 조용수 씨. 지난 2017년 명퇴한 조 씨는 1년여 만에 이곳 중소기업에서 새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곧바로 일자리가 잡힌 건 아닙니다. 일자리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교육도 받고 기존 직장의 경험도 살렸습니다. 은퇴자의 재취업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일단 자기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이제 살리는, 그러니까 유사 직종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 해야지 되겠고,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고요. 실제로 광양 지역의 은퇴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10년간 은퇴 연령이 만 60세에 진입하는 인구가 전체의 18.1%인 2만 8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마다 2,800명의 은퇴자가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은퇴자의 경제활동 참여와 후발 은퇴자의 지역 내 정착 유도가 시급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한年간 2,800명 정도 지금 은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취업, 창업, 기농, 기총, 사회활동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서 저희가 후발 은퇴자들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 취업난. 이제는 은퇴자들의 재취업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참여한 지역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협의체에는 전남대와 순천대 등 광주 전남 지역 대학 10곳,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여수시, 한정과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7곳이 참여했습니다.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안에 공동사업 프로그램 개발 작업에 착수하고 오는 2022년까지 특성화 추진 거점 지정과 우수인재 취업 연계 등의 협력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무역 수지가 9억 4,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한 41억 5,300만 달러, 수입은 6.7% 감소한 32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광주는 자동차 수출은 증가했지만 반도체, 가전제품 수출이 감소했고 전남은 철강제품과 수송장비 수출이 증가한 반면 화공품과 석유제품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이 최근 이사진 선정과 함께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측근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문화재단 설립이 탄력을 받은 건 지난해 10월. 의회가 정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순천시에 힘을 실어줬고 이후 재단 이사 선정과 사무국 설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맞춰 최근 순천시는 해당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사진을 꾸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사 공모 과정에서 미숙한 행정으로 재공모에 들어간 전력이 있어 이번 이사 선정 과정을 두고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사 선정과 관련해 측근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이사들은 감사를 포함해 모두 14명. 교육계와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가운데 허석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순천시의 문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문화재단으로 오는 것이 문화재단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런 분들이 다소 한두 명 있다고 해서 문화재단 전체가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민선 7기 출범 이후 갖가지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순천시 역시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인재 육성 장학회는 물론 자원봉사센터와 체육회 등 산하기관 인사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시민들이 물었을 때 저는 흔쾌히 대답이 나와야 된다. 확신 있는 대답이 있었을 때 시민들도 흔쾌히 지금 순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믿음감을 가지고 신뢰를 좀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7년간의 진통 끝에 문화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출범을 예고한 문화재단.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순천시의 적절한 대응과 함께 재단의 역할과 정책 추진 과정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광양읍권에 조성하고 있는 목성지구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부영주택이 목성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개 단지에 추진하는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와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습니다. 목성지구에는 임대와 분양 등 모두 8개 단지 6,452세대가 들어섭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본사를 방문해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 2차 소송 원고 유족인 오철석 씨 등은 일본 나고야 소송지원단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찾아 2월 말까지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공동대표 등 일본 소송 지원단 2명을 만나 요청서를 전달받았으며 피해자 유족들의 면담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오늘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대회를 가졌습니다. 규탄대회 참석한 의장들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제명과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은 5.18 망언은 국회와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도 5.18 망언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징계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과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해당 의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징계를 유예하는 등 뻔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거짓으로 판명된 주장들을 국회에서 되풀이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자유한국당이 망언 의원 3명의 제명과 영구 퇴출은 물론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에도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황을 겪었던 지역 조선업계가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 경기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력난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익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지역 조선업계가 호황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일감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어왔던 현대삼호중공업과 위포조선, 중형선박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 불황을 버텨낸 대한조선. 지금은 기본 물량인 2년치 건조 물량을 확보해놓고 안정 궤도에서 생산과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선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연말까지 3,000명의 신규 교용이 필요한 상황. 숙련된 인력은 이미 영남권 조선소로 빠져나가 현지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로 퇴직자 재취업 지원이나 신규 인력 양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마저도 확보 가능한 인력은 1,500명 정도. 저희 도나 조선사 자체 인력으로 해서 한 1,500명 정도를 충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조선사에서 외부에 있는 인력을 수급해오는 방법이. 그래서 외국인 고용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내국인 실업 문제와 맞물려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양성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1,500명까지는 우리가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1,5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그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외국인 쿼터제에 대한 완화라든지 이런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화랑 국면을 맞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 위기 끝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일손 부족으로 날려버리지 않도록 묘한 찾기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호익수입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수 사업장 등에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은 단순한 안전 불감증이 아닌 사측의 구조적 위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부는 여수 사업장을 포함한 한화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로켓 추진체 분리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광양 법인택시 운전사들이 부당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양 지역 6개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오는 19일 광양시청 앞에서 목포와 순천 등 전남 지역 택시 운전사들과 함께 노조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양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이어 시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근로계약과 다른 24시간 근무체계 개선과 가스비 회사 부담 등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이 추진하는 고흥 로컬커피 융복합 산업화 사업계획이 농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고흥커피 융복합 산업화 사업에 필요한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고흥커피는 재배 환경과 기술력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재배에 성공한 이후 전국 커피 재배 면적의 32.4%를 점유하며 커피 주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5년마다 재수립해야 하는 경관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경관자원 보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는 경관법에 따라 내년도 경관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효율적인 경관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규제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경관계획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자원 보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 개별법에서 정한 사항에 경관계획 내용 반영을 유도하고 경관 심의 대상 확대, 기준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18일부터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세대를 대상으로 연중 전입 유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업무나 교통 불편의 이유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전입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고흥군이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직장 문화 정착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퇴근 시간 후 사무실 일제 소등을 실시합니다. 고흥군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차례씩 재난근무 상황실과 당직실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을 퇴근 시간 후에 일제 소등해 직원들의 저녁 있는 삶을 실현하고 최소 휴식권을 보장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행정혁신 실천 과제를 발굴해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해왔으며 지난해 말 직원 설문조사에서 가정의 날 확대 시행과 일제 소등에 대해 73.2%의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